안 보여요. 김동섭의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이분 오늘따라 기다리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유튜브 채팅창 수도 빠르게 늘었습니다. 얼른 만나볼게요. 김동섭 실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분위기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뉴욕 증시도 그리고 중국에서 들려오는 지표도 영 별론데요. 저희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시장이 이제 디플레 공포가 오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시간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첫 번째, 두 번째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미국장이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건 뭐냐면 이 시장을 끌어올렸고 거기에 중요한 재료였던 이제 중국과의 무역 협상이었죠. 근데 며칠 전부터 이 중국이 뭔가 협상이 될 것 같다 이런 분위기가 나오는데 그 중국 재료가 시장에서 물러갔어요. 그리고 지금 뭐로 가냐면 다 지표로 가고 있습니다. 지표로. 중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표로 가고 있고 미국도 지표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장에서는 무역 협상이 일단 어느 정도 됐다라고 하지만 그 결과치를 보고 결정하겠다라고 시장은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표나 그 외의 재료를 봐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요. 미국에서 지난주 금요일 날 하락하다 일단 낙폭을 줄였어요. 그래서 캔들상으로는 양봉이 나왔죠. 근데 이제 지표가 뭐가 나왔냐면 미국 시장에서 가장 키포인트는 두 가지였습니다. 인플레이션하고 고용. 근데 이제 고용 쪽에서 특히 비농업 부분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1월에 고용이 비농업부에서 증가한 게 31만 명 정도 증가했는데 이번에 2만 명 증가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한 29만 명이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셧다운으로 치부하기엔 굉장히 좀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셧다운이 되면서 고용이 늘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지표가 안 좋을 수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문제는 뭐냐면 GDP 성장률이 작년 2월에 4%대였어요. 근데 이번에 2.6%대로 떨어졌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표가 전부 엉망진창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죠. 얼마 전에 중국이 계속 부양책을 막 내놓고 있다가 갑자기 유럽 ECB의 통화정책회에서 TLTRO를 9월부터 진행할 거야.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어떤 상황이 될까요? 특히 미국에서 제롬 파월이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의장직을 내놓지 않을 겁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트럼프가 지금 의장직을 내놓으라고 압박을 하고 있나 봅니다. 이런 부분을 본다면 불확실성이 너무 커지는 상황 속에서 지표마저 흔들리는 상황. 결국 중국하고 무역 협상은 뒤로 한 채로 지표로 시장의 방향성이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술적으로 한번 보면 미국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마 이 모습을 좀 봐야 한다고 했는데 이 후행 스팬이 아직 캔들까지 안 왔어요. 그러니까 살려면 미국장은 오늘부터 올라가야 돼요. 주가를 끌어올리지 못하면 무조건 내려옵니다. 그 내려오는 게 이제 결국 아시아 시장에 다 영향을 미치겠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 미국 시장은 가시밭길을 걷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인데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월봉입니다. 월봉. 월봉에서 현재 이 모습을 보면 이 공간은 달라요. 그러나 분명해서 후행 스팬은 충분한 공간을 잡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헤드앤숄더의 모습이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만약 헤드앤숄더라면 밀릴 수 있는 소재가 굉장히 크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미국이 올릴 수 있는 재료가 부재한 상태에서 지표가 꼬꾸라지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의미를 잘 해석해야 됩니다. 특히 무역협상에 대한 뭔가 좋은 분위기를 계속 언급하는데 시장에 영향을 전혀 안 주고 새로운 이슈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는 우리가 부빌 언덕을 잘 찾아야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중국인데요. 중국도 지금 디공포, 그러니까 중국은 디플레이션 공포입니다. 디플레이션. 이 중국이 지금 생산자 물가지수가요. 5%대에서 쭉쭉쭉쭉 빠져갖고 지금 0.1입니다. 조만간 마이너스 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죠. 근데 소비자 물가지수 역시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중국이 MSCI의 비중 확대 의견, 그다음에 협상 가능성으로 주가를 끌어올렸죠. 그때 제가 아마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 자리는 외국인들이 들어온 자리이기 때문에 월봉상 양봉이 들어와도 이게 끝났을 때 음봉이 들어와서 이걸 메우는지를 꼭 봐라. 아마 그 얘기를 했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4% 이상 빠졌죠.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막판까지 봐야 되는 아주 중요한 상황이다. 자,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경기가 전체적으로 안 좋은데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 같고 그건 결국 우리나라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거다. 무역협상이 해도 우리한테 이익은 별로 없는 상황이다라고 본다면 결국 무역협상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새롭게 방향이 설정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원달러입니다. 이거 꼭 보여드려야 되는데요.
원달러가 세 번째 오늘 봐야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원달러 보시면 완전히 세웠죠. 장대양만은 딱 세웠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난번에 1985 갔을 때 원달러 가격은 1130원이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지수가 그때보다도 거의 한 150포인트 위인데 원달러는 1137, 8까지 간다. 이 상황은 시장의 새로운 변화가 원달러에서 나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원달러를 제가 계속 주의해서 본다. 막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여러분 투자하는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제가 방송 나오면서 이런 의견을 드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괴로워요. 왜냐하면 저희도 주식을 하는 증권사 직원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게 좋은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올라가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게 아니라 주 추세가 아주 큰 파동을 만들 때가 제일 중요한데 지금 그 파동이 아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계속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에서 우리가 좀 들여다봐야 될 부분, 주의할 점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고요. 코스닥은 낙폭 다시 키우네요. 1% 이상까지 하락폭 늘려나갑니다. 728포인트 진행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 내에서 떨어지는 종목 수가 1000개 육박하고 있다는 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비교적 선전하고 있습니다만 그간 내려왔던 지난주의 흐름을 생각한다면 오늘 장 역시나 좀 답답하게 진행이 되네요. 오늘 장 마감까지 끝까지 시장 좀 들여다보시고요. 내일 저희 10시에 새로운 전략과 종목 들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